여보, 나 폐경이래요. 뭐 이제 넌 우리 집 개보다도 못하겠네. 평생 시어머니와 두 딸을 위해 희생한 47세 아내.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넌 개만도 못하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면서,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정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난다. 27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이불을 걷어내며 서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졌다. 깊게 패인 눈가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47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서정은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거리를 꺼내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일정을 정리한다. 요양병원 오전 근무,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점심 식사 도움, 다시 병원으로 나가 오후 근무, 퇴근 후 저녁 준비와 시어머니 저녁 식사 도움, 그리고 밤늦게 빨래와 청소.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서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3년째.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지만 서정은 매일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다. 기저귀 갈아드리기, 식사 도움, 몸 돌려드리기까지.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정이 방문을 열며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늦었죠?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작은 신음만 내셨다. 서정은 능숙한 손길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드렸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서정은 요양병원으로 출근했다. 서정 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간호조무사 미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계속 그러시던데 혹시 몸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서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픈 곳을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었다. 어깨, 허리, 무릎, 그리고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러운 증상까지. 오후 3시쯤 서정은 갑자기 온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흘렀다. 복도를 걷다가 서정은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기대야 했다. 언니 괜찮아요? 미영이 달려왔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잠시 쉬세요. 서정은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자주 생겼다. 갑작스런 열감, 식은땀, 어지러움증.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정은 병원에 들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이상해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왔다가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의사는 서정의 증상을 듣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혈액 검사와 호르몬 검사까지. 일주일 후 서정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조기 폐경이에요. 의사의 말에 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조기 폐경이요? 네, 보통 50대에 오는데 40대 후반에 오는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주요 원인이죠. 서정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아이를 못 가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안면홍조, 우울감, 불면증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47살의 조기 폐경이라니.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석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서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병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민석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조기 폐경이래요. 그제야 민석이 서정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위로나 걱정을 찾을 수 없었다. 조기 폐경?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서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끝이요? 여자로서 끝났다는 얘기지. 뭘 더 바라고 있어? 민석의 차가운 말에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받고 싶어서 말한 건데 돌아온 건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서정은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도와드려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고 내일 아침 준비도 해야 했다. 그렇게 서정의 하루가 또 끝나갔다. 조기 폐경이라는 절망적 진단과 함께 조기 폐경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정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자로서 끝났다는 민석의 말도 함께. 초롱아, 밥 먹자. 민석이 강아지 초롱이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서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초롱이는 3년 전 민석이 데려온 골든 리트리버였다. 처음엔 서정도 귀여워했지만 점점 민석의 관심이 초롱이에게만 쏠리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우리 초롱이 오늘 컨디션 어때? 민석은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서정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초롱이 앞에 놓인 건 고급 사료였다. 한 포에 1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이었다. 거기에 영양제까지 따로 챙겨주고 있었다. 여보, 서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뭐? 초롱이 사료값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죠? 민석이 서정을 째려봤다. 왜? 그것도 아까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15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게 뭐 어때서?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강아지 사료값이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그날 저녁 서정은 몸이 좋지 않았다. 조기 폐경 후유증으로 갑작스런 열감과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약 드셔야 해요. 서정은 힘겹게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혼자서는 식사가 어려우셨다. 서정이 한 숟가락씩 떠드려야 했다.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삼키시는 걸 확인하고 서정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민석은 초롱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초롱아, 아빠가 맛있는 간식 줄까? 민석은 초롱이에게 비싼 수제 간식을 주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보, 저도 좀 아픈데요. 뭐가 아파? 조기 폐경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요. 민석은 초롱이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걸로 뭘 호들갑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호르몬 치료도 받고. 돈은 어디서 나와? 초롱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순간 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초롱이 병원비요? 응. 지난주에 예방접종하고 건강검진 받았거든. 30만 원 나왔어. 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초롱이 병원비는 30만 원이고
자신의 치료비는 아까워한다는 건가? 저는 치료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요? 초롱이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이미 늙었고. 서정의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제가 늙었다고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조기 폐경까지 왔으면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초롱이의 털을 빗겨주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와 다은이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라. 서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아빠, 또 초롱이하고만 놀아요? 다은이 투덜거렸다. 초롱이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좀 신경 써주시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뭐가 아파? 병원에서 조기 폐경이래요. 치료받아야 한대요. 다은이 대답했다. 민석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걸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지. 아빠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지우가 언성을 높였다. 너희들은 몰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라뇨? 우리 엄마 얘기인데요. 다은도 화가 났다. 서정은 딸들을 말렸다. 그만해라. 아빠가 피곤하시니까. 엄마, 왜 맨날 참으세요? 지우가 답답해했다. 그때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야, 서정아. 네. 초롱이 밥그릇 좀 씻어놔. 더러워서 못 보겠어. 서정은 멍하니 민석을 바라봤다. 자신이 아프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강아지 밥그릇을 씻으라는 지시였다. 지금요? 언제? 내일 모레? 서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했지만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서정은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자신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을까? 초롱이 밥그릇을 씻으면서 서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싱크대에 떨어진 눈물은 찬물과 함께 하수구로 사라져갔다. 엄마. 지우가 부엌으로 왔다. 왜? 괜찮으세요? 서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하지만 지우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석이 초롱이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초롱이 밥그릇 깨끗해졌네. 이제 맛있게 먹자. 서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자신보다 강아지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된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다. 일주일 후 서정의 몸은 더욱 힘들어졌다. 조기 폐경 증상이 심해지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작스런 열감으로 잠에서 깨고 식은 땀에 젖어 옷을 갈아입는 일이 반복됐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정을 보며 다은이 걱정했다. 괜찮아. 그냥 좀 못 잤어. 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치료받으시고. 아빠가 싫어하시니까. 지우가 젓가락을 놓았다. 엄마, 왜 아빠 눈치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 몸인데 왜 아빠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다은도 거들었다. 서정은 딸들을 달랬다. 이런 이야기가 민석에게 들리면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서정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야 할 정도였다. 서정 씨, 괜찮아요? 환자 보호자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얼굴이 너무 하얘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보호자분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계속 이런 식이시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병원은 이미 다녀왔다. 문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저녁 시간 서정이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회사 동료 둘이 놀러 온 것 같았다. 어서 와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서정은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준비할 것이 많았다. 형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먹을게요. 동료 중 한 명이 배려하는 말을 했다. 아니에요. 금방 준비할게요. 서정은 냉장고를 뒤져 안주거리를 찾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30분 후 서정은 차림상을 내왔다. 우와, 이게 뭐예요? 진짜 맛있겠다. 형수님 손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동료들이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테이블을 잡고 버텼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서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민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맨날 이래. 조기 폐경 왔다고 난리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동료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 그렇게 말하면 뭐가 어때서? 사실인데.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차피 이제 여자로서는 끝난 거지. 폐경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서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다니. 형, 그런 말씀은. 동료가 말리려 했지만 민석은 계속했다. 우리 집개가 이 여자보다 나아. 적어도 말은 잘 들으니까. 서정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걔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남편. 여보. 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뭔 이야기? 사실을 말한 건데.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다. 형수님, 저희가 먼저 갈게요. 아니에요. 더 계세요. 서정이 만류했지만 동료들은 일어섰다. 다음에 또 뵐게요. 형, 우리 먼저 간다. 동료들이 나가고 나자 거실에는 서정과 민석만 남았다.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인데. 저를 걔보다 못하다고요? 그게 틀렸어? 초롱이는 말이라도 잘 듣는데 넌 요즘 뭐야?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여자도 아닌 게 무슨 사람이야. 그 순간 지우와 다은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의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른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이야기요?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게 어른 이야기예요? 다은도 격분했다. 모욕?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모욕이야? 엄마를 걔보다 못하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너희들 감히. 아빠야말로 너무해요. 다은이 소리쳤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정은 딸들을 말렸다. 그만해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지우가 울먹였다. 우리가 봐도 너무한데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시끄러워 죽겠네. 다들 나가. 서정은 딸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 혼자 거실에 남았고 초롱이만이 그의 곁에 와서 앉았다.
우리 초롱이만 착하네. 민석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방 안에서 서정은 딸들을 달랬다.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아빠가 너무해요. 다은도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스트레스요?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서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딸들 말이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서정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걔보다 못하다.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 서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 듯한 허무감이 밀려왔다. 정말로 자신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지만 서정은 아직 몰랐다.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각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 서정은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와 다른 거친 숨소리였다. 어머니? 서정이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다. 서정은 즉시 민석을 깨웠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뭐? 민석이 부스스 일어났다.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서정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어머니, 서정의 절규가 새벽 정적을 깼다. 3년간 중풍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서정은 매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드리며 정성껏 모셨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참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서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간의 간병으로 자신의 몸은 망가졌고 그 결과 조기 폐경까지 왔는데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다. 고생 많았어. 민석의 형이 서정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도 못할 일을 혼자서 다 했잖아. 민석의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이가 없었으면 어머니 어떻게 모셨을까? 하지만 정작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정의 희생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왔던 이 방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침묵 속에서 서정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2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7년. 딸 둘을 낳아 기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딸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딸들은 성인이 됐다. 남은 건 자신을 개취급하는 남편뿐이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서정은 중얼거렸다. 47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끝났다고 했다. 조기 폐경으로 여자로서 끝났다고.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에게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서정은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몇 개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월급을 조금씩 모은 것들이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봤다. 600만 원. 두 번째 통장 1200만 원. 세 번째 통장 8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적금 통장 2000만 원. 서정은 깜짝 놀랐다. 전부 합치면 4600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다. 이 정도면 서정은 계산기를 꺼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산다면 7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거기에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독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다. 그동안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7년간 조금씩이라도 모은 돈이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번 돈도 있었다.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서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한산하네. 민석이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좀 편해졌을 거야. 병수발 안 해도 되니까. 서정은 젓가락을 놓았다. 편해졌다고요? 그럼 3년간 고생했잖아. 그럼 제가 고생한 걸 알고 계셨나요? 민석이 서정을 쳐다봤다. 뭐가 고생이야? 당연한 일이었잖아. 당연한 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제가 조기 폐경까지 온 것도 당연한 건가요? 그건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지우가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가 과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과로? 집안일이 무슨 과로야. 다은도 화가 났다. 집안일이요? 할머니 간병하고 저희 뒷바라지하고 직장도 다니시는 게 집안일이에요? 여자가 원래 그런 거지. 그 순간 서정이 일어섰다. 저는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라고요. 걔가 아니라.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너 요즘 말이 많아졌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편해졌다고요? 제가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알긴 뭘 알아.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이야. 당연하다면 왜 당신은 안 했어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3년간 어머니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돈만 벌면 끝인가요? 가족이 뭔데요? 딸들이 엄마를 지지했다. 맞아요,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는 정말 할머니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민석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서정은 딸들과 함께 남았다. 엄마, 오늘 말씀 정말 시원했어요. 지우가 말했다. 맞아요. 아빠가 할 말 없어서 나간 거예요.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은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을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달라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생겼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한 후 생긴 자신감도 있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했다. 응, 괜찮아. 서정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그날 밤 서정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시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 49제가 지나고 일주일 후 서정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이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은이 물었다.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서정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다.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요. 서정은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어떤 정리를 원하시나요? 제 명의 계좌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총 4개 계좌가 있으시고 전체 잔액은 4,610만 원입니다. 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 확인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 혹시 이 돈으로 월세 생활이 가능한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월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시나요?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정도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러면 3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더 여유로우실 거고요. 서정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였다. 상담료는 10만 원이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27년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는 몇 명이시고요? 딸 둘인데 25과 23살이에요. 성인이시네요. 그럼 양육비 문제는 없겠고. 이혼 사유가 뭔가요? 서정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조기 폐경 후 남편의 모욕적 언행, 개와 비교하며 하는 말들,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 모멸감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했다.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증거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목격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딸들이 받긴 하지만 딸분들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 분할이요? 27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있잖아요. 집, 예금, 투자 이런 것들이요. 서정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집은 남편 명의예요.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결혼하고 5년 후니까. 22년 전쯤요. 그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 2분의 1은 받으실 수 있어요. 서정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부인이 전업주부였어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거든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현재 집값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2억 5천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럼 3억 정도로 가정하면 2분의 1인 1억 5천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억 5천만 원요? 네. 물론 남편 측에서 다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제가 이혼하면 자기 돈 4,600만 원과 재산 분할 1억 5천만 원, 총 2억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억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조정 이혼, 그래도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정도, 재판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서정은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응, 그냥 볼일 좀.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다은도 거들었다. 뭐가 달라?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단단해진 느낌? 서정은 웃었다.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확신이 생겼달까? 그날 밤 민석이 집에 들어왔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은행 좀 갔다 왔어요. 은행은 왜? 제 통장 정리하려고요.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정을 봤다.
통장 정리를 왜 해? 뭔 일 있어?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이상하네. 갑자기 왜? 서정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아직 민석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었다. 좀 더 준비가 필요했다. 다음 날 서정은 요양병원에서 동료 미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서정은 웃었다. 그래요? 네. 뭔 좋은 일 있어요? 서정은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미영아, 혹시 이혼한 사람 주변에 있어? 갑자기 웬 이혼 이야기예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 언니가 작년에 이혼했는데요. 왜요? 이혼하고 나서 어때? 후회 안 해? 미영이 서정을 자세히 봤다. 혹시 언니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우리 언니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해요. 남편이 외도하고 폭력까지 써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카페 운영해요. 혼자 살면서 자유롭고 좋다고 해요. 서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혼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정은 다짐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47살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지 사흘 후, 서정은 마침내 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민석이 회사에 간 오후 지우와 다은을 거실로 불렀다. 너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다은이 궁금해했다. 서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우와 다은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엄마를 쳐다봤다. 진짜요? 지우가 먼저 물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어. 다은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진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은아, 저 진짜 속 시원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 보면서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 했거든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 결정 지지해요. 아빠가 너무했어요. 서정은 딸들의 반응에 놀랐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너희들 괜찮겠어? 아빠 없이 살면. 엄마, 아빠가 언제 진짜 아빠 같은 적이 있어요? 다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한테도 관심 없고 엄마한테는 더 심하고 그런 사람과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성인이고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고마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엄마,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지우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서정은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와, 그럼 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충분해요. 다은이 흥분했다.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 생각 중이야. 반찬 가게 같은 거.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요리 실력이면 대박 날 거예요. 지우도 동의했다. 저희가 도울게요. 장사 준비하는 것부터 뭐든지. 정말? 당연하죠. 엄마가 새로운 인생 사시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날 저녁 서정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구청에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민석은 초롱이를 부르며 소파에 앉았다. 초롱아, 아빠 왔다.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우리 초롱이, 오늘 밥 잘 먹었지? 민석은 초롱이만 신경 쓰며 서정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정은 마음을 굳혔다. 여보, 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 이야기? 서정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혼해요. 민석이 서류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야, 너 정신 나갔어? 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갑자기 웬 이혼 타령이야? 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뭘 참았다는 거야? 저를 개취급하는 걸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는 걸 참았어요. 민석이 버럭 화를 냈다. 개취급? 언제 그랬어? 초롱이한테는 30만 원짜리 병원비 쓰면서 제 치료비는 아까워하셨잖아요. 그건 초롱이 사료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제 용돈은 10만 원이에요. 민석이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끝난 여자라고 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걔보다 못하다고. 그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아내를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렸잖아. 돈만 주면 끝인가요? 사랑은요? 배려는요? 민석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때 지우와 다은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도 엄마 편이야?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다은이 거들었다.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요. 심하게? 내가 언제? 걔보다 못하다고 하신 거 저희도 다 들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민석이 당황했다.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라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다은도 화가 났다. 엄마가 할머니 3년간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만 하시고. 서정이 딸들을 말렸다. 그만해라.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른 문제라고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에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서정이 이혼 서류를 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야, 서정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럼 너 혼자 어떻게 살 거야? 돈도 없으면서. 서정이 웃었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있거든요. 뭐?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이 집 2분의 1.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재산 분할? 이 집은 내 명의야.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니까 제목도 있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요. 민석은 그제야 서정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서정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후회하지 마. 후회는 그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민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더니 펜을 들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어. 서명을 하면서 민석이 중얼거렸다. 어차피 늙은 여자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을 들은 서정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혼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서정은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었다. 엄마, 축하해요. 딸들이 엄마를 껴안았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날 밤 서정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혼 절차가 완료된 지 2달 후, 서정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월세 50만 원의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엄마, 이사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우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긴 하지만 아늑하네요. 다은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렇지?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서정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바라보며 웃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3천만 원과 자신의 적금을 합쳐 총 1억 7천만 원이 생겼다. 민석이 집값을 낮게 잡으려 했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반찬 가게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서정은 이미 마음에 드는 상가를 하나 찾아두었다. 주택가 상가 1층에 있는 20평 정도의 공간이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었다. 엄마, 저희가 인테리어 도와드릴게요. 정말? 당연하죠. 엄마 가게인데. 딸들의 도움으로 반찬 가게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다. 냉장고, 진열대, 포장 용기까지 하나씩 준비해 갔다. 가게 이름은 서정인의 손맛으로 정했다. 엄마, 이름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서정은 가게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다. 47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서정은 요양병원을 그만뒀다. 언니, 정말 아쉬워요. 언니 없으면 어떡해요. 동료 미영이 섭섭해했다. 가끔 놀러 올게. 그리고 반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꼭 그럴게요. 장사 대박 나길 바라요. 서정의 마지막 출근 날 요양병원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서정 씨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는 언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 동료가 부러워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 시작할 수 있어요. 서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드디어 개업일. 서정은 새벽 5시부터 반찬을 준비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까지 10가지 종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엄마, 진짜 맛있어 보여요. 다은이 감탄했다. 이 정도면 대박 날 거예요. 지우도 자신했다. 오전 10시 서정인의 손맛이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근처에 사는 할머니였다. 어머, 새로 가게 열었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반찬들이 정말 정갈해 보여요. 김치 좀 주세요. 서정은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해 드렸다. 맛보시고 괜찮으면 또 오세요. 네, 고마워요. 첫 매출 5천 원. 서정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서정의 정성 어린 손맛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사장님, 이 멸치볶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멸치를 우린 육수로 볶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나왔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엄마, 첫날부터 대박이에요. 딸들이 기뻐했다. 아직 시작이야. 꾸준히 해야지. 하지만 서정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kg 주세요. 사장님 손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이 사장님 반찬만 찾아요. 서정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엄마, 요즘 완전 달라 보여요. 지우가 말했다. 뭐가? 표정이 완전 밝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그래, 맞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다은도 동의했다. 서정은 거울을 보았다.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다. 눈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다. 3개월 후 서정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서정인의 손맛 안 가본 사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월 매출도 600만 원을 넘어섰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도 3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났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정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서정은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다. 매달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정은 우연히 민석을 마주쳤다. 동네 슈퍼에서였다. 서정이? 민석이 먼저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서정은 담담하게 인사했다. 여기 왜 와? 이 근처에 살아요. 아, 그래. 민석은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뭘 하고 사는데? 반찬 가게 해요. 반찬 가게? 네. 잘 되고 있어요. 민석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래. 잘 됐네. 아, 그리고 지유와 다은이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정이 이렇게 당당하고 밝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서정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혼자서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서정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곳. 정말 잘 결정했어.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7년간의 희생과 인내 끝에 찾은 자유였다. 47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정은 확신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8장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 1년 후 서정은 가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서정인의 손맛은 이제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맛집이 됐다. 서정의 정성 어린 손맛을 보러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47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단골 손님이 감탄했다.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정은 깨달았다. 조기 폐경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47 김서정이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서정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